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현대전장은 전자수단을 사용하는 군사활동, 전자전의 시대입니다. 특히 현대전의 가장 큰 위협으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고출력 전자파인데 이를 대표하는 무기가 EMP입니다. EMP탄은 전자파 펄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전자 방출 효과를 이용하여 폭발 잔경 내 모든 전자기기를 교란하고 파괴하는데요. 현대 첨단 지휘체계와 군사장비 대부분이 반도체 및 전자부품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소총, 도검류 등의 재래식 무기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한순간에 모든 전력이 무력화됩니다. 특히 공중전을 다투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전투기에서 이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대한민국은 전자전기 개발과 함께 EMP에서도 성과를 보여 중국을 크게 당황시켰습니다. 중국은 과거 수평선에 레이더를 배치하여 한국을 향해 공격적인 물량을 준비시켰음에도 뻔뻔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는 그 서륙을 완전히 되갚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유사시에는 대한민국도 전자전기를 통해 중국의 장거리 레이더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허를 찌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대놓고 레이더를 배치하며 대한민국의 국토를 탐하던 중국도 이제는 레이더 미사일에 방공망을 돌리고 그 사이로 몰아치듯 쏟아지는 수백 발의 현무미사일에 국토가 벌집처럼 구멍날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전장은 육해공을 막론하고 시야 밖에서 먼저 보고 먼저 장거리 유도 무기를 날려 타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에 따라 레이더와 같은 탐지 장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전의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적의 탐지 장비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력화되지 않기 위한 레이더 강화가 필요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핵심 요소인 전자전 장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시험 비행을 마친 KF-21 전투기에 탑재된 전자전 장비 성능평가 결과가 공개되어 화제입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전자전 장비가 동북아 최강을 노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과 일본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진 격이 되었습니다. 전자공격, 전자보전, 전자지원의 기능을 하는 전자전 장비는 적군의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드는 동시에 아군의 레이더를 적의 전자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해냅니다. 전자전이 제대로 먹히면 아군만이 일방적인 시야를 확보한 상태로 전쟁에 임할 수 있습니다. 전자전 기술의 특성상 개발 단계 투자 비용을 양산 판매 수익으로 메꿀 수가 없음에도 ADD와 LIGNX1은 믿지는 장사를 하며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90년대 초부터 개발을 시작해 7년 만에 완성품을 내놓았습니다. 당시에는 미국산 장비를 기반으로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만을 국산화한 전자전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개량을 거친 한국산 전자전 장비는 F-16 전투기에 탑재되어 혹독한 비행시험 인증에서 미사일의 레이더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며 실전 성능을 입증했고 이제는 외장형 포드 형태로 국산화까지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KF-21 전투기가 등장함으로써 미국의 간섭 없이 마음껏 전자전 개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전자전 기술의 목표는 KF-21 전자전기 개량입니다. KF-21 전투기는 이미 통합 전자전 체계를 갖추었지만 전자전에 특화된 사양으로 개량하여 한국 공군의 전력을 높이고 특수 상황에서 다양한 전략까지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변화하는 정세에 맞춰 군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경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라는 국제 갈등의 각축전 한복판에 있는 만큼 이러한 전자전 장비를 중요하게 여기며 운용하고 있습니다. 불과 4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적군의 레이더를 견제할 수단조차 없었습니다. 중국의 지원을 받는 북한이 무기의 기술적 우위를 점하던 시절도 있었고 이로 인해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에 들지 않도록 노심초사해야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끝없는 노력으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자전 능력을 얻기 위해 특히 국산화 자체 개발이라는 난관을 거침없이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미국과 같은 전자전기를 활용한 유무인 복합전술을 통해 더욱 강력한 육군과 공군 전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시야를 가린 채 대한민국은 국산 미사일로 폭격을 가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KF-21 무장 개발에도 돌입하였습니다. 한국의 공대공 미사일은 공대함 유도탄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덕티드 로켓 추진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덕티드 로켓 추진 방식은 다른 어떤 것보다 높은 속도가 장점입니다.
미사일에 탑재된 램제트 엔진이 기동하면서 공기 흡입을 압축하고 내부에서 연료와 함께 연소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미사일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술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기존 미사일과는 그 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산화제가 적게 포함된 고체 연료에 불완전한 연소가스를 가스 제너레이터를 거쳐 플로우 컨트롤 밸브로 연소기에 분사시키고 인테이크로 들어오는 공기로 2차 연소하게 하여 추력을 얻습니다. 대표적으로 KF-21 전투기에 탑재하는 미티어 미사일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미티어는 최고 속력 마하 4 이상, 최소 사거리 100km, 최대 사거리 300km에 달하는 놀라운 비행을 보여주는 초음속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하는 국산 미사일 역시 비슷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미티어보다 조금 더 앞선 최대 사거리 500km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시간에 연소되는 고체 로켓과는 달리 덕키드 로켓은 밸브를 통해 연료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기에 추력 조절이 가능해지며 제한된 범위에서 추진력 조절이 자유로워집니다. 이로 인해 비행 최적화를 통한 사거리 연장과 높은 종말 비행 속도가 가능해집니다. 사거리가 워낙 길기 때문에 관성유도 액티브 레이더 호밍뿐만 아니라 양방향 데이터 링크 기능을 탑재해서 중단 제도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투기의 기동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초장거리 300km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기에 미사일이 전투기 성능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덕키드 로켓 추진 방식은 미사일이 혼잡 공기흡입과 압축연료 혼합 및 연소를 모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전자전 단계에서 대응하기 위해 기술적 난이도를 더욱 높여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빠른 속도로 미사일 무기체계까지 확립하자 많은 이들이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신규 무기 획득 기간은 평균 14년 정도가 걸리는데 대한민국은 7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시 모든 것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KF-21 전투기 실전 기체를 개발하는 한편 한국산 KF-21 전투기의 새로운 파생형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앞서 말한 전자전기 개발 성과에 미국 록히드 마틴 역시 이 상황에 대해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는 눈치입니다. 한국이 전자전기의 핵심인 레이더 포드를 개발함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존 해외에 포진해 있던 F-35 전투기 구매국들이 한국산 KF-21 전투기 구매국으로 전부 등 돌릴 수 있다는 새로운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 정부는 일련의 상황을 각별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KF-21 전투기 실전기체 조립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KF-21 전투기 기술을 응용한 파생기에 대한 관심도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KF-21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특수 파생형 계획이 일부 공개됨에 따라 한국의 기술력 상승에 많은 국가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은 복좌형 기체를 내놓으며 기체 변형을 통해 한국 공군이 타격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이 다양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KF-21 전투기가 없던 과거에는 이에 대한 선택지가 굉장히 좁았습니다. 고고도 침투 타격 작전은 특히나 제발로 적의 방공망에 침투해야 하는 극도로 위험한 작전입니다. F-15K와 KF-16 전투기는 어디까지나 스텔스 성능이 없는 4세대 전투기로 파일럿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작전인데요. 이에 반해 대한민국이 개발한 KF-21 전투기는 스텔스를 포함한 출중한 성능을 갖추고 있어 중고도 레이더를 무시하고 적국 방공망을 모두 제압하는 고고도 타격작전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보다 완벽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 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KF-21 타격 수행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유일한 선택지를 골라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전 능력의 국산화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에 대해 아무런 망설임 없이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물론 수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많은 부분 국산화를 이루었고 이로 인해 이제는 미국의 갑질 없이 우리가 주체적으로 전투기와 무장체계 개량을 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의 고기동과 적어도 비행에 우리 국민들은 물론 많은 외신이 놀라며 극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성능 개량을 이어가며 수많은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시제기인 게 믿기지 않을 정도의 기동은 마치 F-22 랩터를 연상하게 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항공전력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음을 실감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전투기의 고기동 비행을 확인한 중국의 인민일보는 중국이 재빠르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KF-21 전투기를 활용한 한국 공군의 위험이 끝도 없이 커질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KF-21 전투기 양산을 코앞에 둔 대한민국 공군을
이제 중국인들은 절대 만만하게 볼 수 없으며 언제든지 자신들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데요. KF-21 전투기까지 야간 비행으로 편성되어 배치된다면 한국 공군의 전투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경계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런데 KF-21 전투기가 성능 개량 비행에 성공한 현재 록히드 마틴의 막대한 로비를 등에 업은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의 최첨단 제조업을 상대로 엄청난 갑질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 최첨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인 첨단 무기 산업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직 100% 국산화하지 못하고 미국산 무기와 연관되어 있는 우리 한국의 방산무기 체계에 관하여 재빨리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미국 방산기업인 록히드 마틴과 보잉의 갑질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군사 전문가들의 발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선 확정으로 인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들은 한국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파다합니다. 사실 그 이전만 보아도 미래가 그려지는데요. KF-21 보라매가 대한민국의 하늘을 높이 날아오르기 전까지 미국에서 수입해 들여온 전투기들도 소위 갑질이라 할 수 있는 과정들을 수도 없이 겪어왔다는 것을 군사무기 소식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이라면 다들 아실 것입니다. 특히 F-16 전투기와 F-15K는 한국이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들여온 전투기들이었지만 가동률은 고작 국산 FA-50 전투기에 비해 60% 정도로 미국 전투기의 가동률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제대로 운용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KF-21 전투기와 달리 미국산 전투기는 고장이 나더라도 핵심 부품을 미국에서 가져오기 전까지는 건드리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미국에게 하나하나 문의해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성능 개량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부르는 것이 값이었습니다. 실제 F-15K 전투기 성능 개량을 위한 가격은 공시된 가격보다 무려 3.6배나 높은 가격을 불렀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한국에게 말도 안 되는 바가지를 씌우더라도 KF-21 전투기와 같은 대한민국 자체 개발 전투기가 없다면 한국은 아무 말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과거 20년간의 통계치를 살펴보면 미국산 전투기를 운용하면 최초 도입비는 30%에 불과하지만 유지보수 비용이 최대 70%를 차지했다는 결과가 존재합니다. 한국 공군에서 전투기를 한 번 구입하면 보통 30에서 40년간 실전 배치하는데 구입 비용보다 보수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죠. 게다가 미국은 자신들의 전투기를 뜯어보는 것을 방지하는 복인지를 붙이고 조금이라도 훼손될 경우 수리를 거부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양산을 코앞에 두고 있는 최첨단 전투기 보유국인 것이죠. 더 이상 미국의 갑질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 한국 공군이 요구하는 잠재적인 수요에 맞춰 전투기를 생산하기 위해 빠르게 생산시설을 확장시키는 국가인 것입니다. KF-21 전투기 양산과 함께 빠르게 미국의 갑질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FA-50 전투기의 한국산 부품 부정률은 꾸준히 낮아지며 약 16%로 측정되었고 2026년 양산이 완료될 KF-21 전투기는 현재 기준으로 약 24%가 예상되었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항공부품 국산화율을 올려야겠지만 단순 비교 수치만 보아도 부품 공급 부분에서는 태평양을 건너서 들여오는 값비싼 미국산 부품 대비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국산 부품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FA-50 전투기와 KF-21 전투기가 가동 안정성은 물론 가격대와 신뢰성까지 높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KF-21 전투기의 부품 생산 거점들을 무려 3배 이상 증설시켜야 한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으로는 아예 미국산 대신 주력 전술기 전부를 KF-21 전투기로 대체한다면 오히려 과거보다 항공 유지비를 훨씬 저렴하게 사용하여 공군 전력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곧 실전 전투에 투입하기 위해 양산이 진행될 KF-21 전투기가 KF-21 개량 사업과 동시에 전투기, 항전장비 국산화를 추진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규모의 경제를 통해 저렴한 예산으로 전투기를 개량하면서 우리 공군 전투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의 주장입니다. 또한 KF-21 보라매에 사용할 전자전 체계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서 우리 기술진 사이에서는 F-15K와 F-16의 전자전 체계까지 모두 국산화가 가능하겠다는 확신이 생겼죠. 놀랍게도 이 모든 개발들은 문제 하나 없이 순항 중이며
KF-21 전투기 생산 시에는 기본 블록원을 60대 정도 우선 도입하여 급한 불을 끈 뒤 KF-21 생산과 함께 KF-21 개량과 외산 전투기 운전 장비까지 국산화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 모든 사업이 완료된다면 대한민국은 4세대와 5세대 이상만으로 구성된 전투기를 무려 400대 가량 보유하며 강력한 공군 전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계획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분석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수리 부속 부품 부족으로 인한 한국 공군 내의 비행 불가와 특정 임무 불가 건수는 F-15K가 1460건, F-16이 무려 1150건에 달했습니다. 부속 부품 부족으로 우리 군 전투기가 비행하지 못하거나 공대지 혹은 공대공 작전 등 특정 임무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출격한 사례가 5년 동안 무려 2500건이 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북한이나 중국과 서해 혹은 동해안의 국지전이 일어날 경우 대한민국은 공군 전력 누수로 인해 큰 타격을 입기에 정말 심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정도 수치조차도 그 이전의 수치와 비교한다면 개선된 것이라는 게 특히 충격적입니다. 이러한 부품 가동률 문제는 2017년 10월에 있었던 국감에서 지적되며 문제시되었는데요. 국감에서 논란된 다음 2018년부터는 공군 부속 공급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배정된 덕분에 사례가 급감했죠. 하지만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가 단순한 임기응변에 불과하다고 임모아 말합니다. 그 이유는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죠. 바로 F-16과 F-15 전투기는 도입한 지 20에서 30년가량 되어가는 전투기들로 전투기 구식화에 따른 부속품 부족은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투기가 운영되는 수십 년 동안 전투기에 탑재된 수만 가지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폐업하거나 혹은 기존에 생산하던 부품을 단종시키는 일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외국산 무기를 사용하는 이상 전투기뿐만 아니라 모든 외산 무기의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국이 직접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전투기인 KF-21 보라매 전투기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KF-21 보라매가 운영할 통합 전자전 내장화 사업과 국산 전자전 장비 도입을 추진하면 동시에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특히 KF-21 전투기의 경우 동시에 추진 중인 여러 사업이 함께 탄력을 받아 규모의 경제까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한국은 다양한 차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투기를 해체하고 만들어내는 단순한 공장이 아닌 로봇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30만 개 이상의 정밀 부품들을 여러 형태로 혼합하여 조립하고 이를 항전 시스템과 연결하여 비행한다는 것은 기술력이 뛰어난 국가가 아니면 해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은 모든 것을 성공했습니다. 과거에는 자전거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약소국인 대한민국이 오로지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는 세계 강대국들의 견줄만한 첨단 제트 군용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큰 발전을 이뤄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미래 전장에서 무기들은 성능도 중요하지만 결국 빠른 보급률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한국의 KF-21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의 공개는 국내와 해외의 인기를 끌고 있을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작업을 로봇이 수행하기 때문에 안전할 뿐만 아니라 생산 효율도 극대화되는 장점까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효율성을 가장 높이는 선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